58번째 테마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 조화 수열이 있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인데요. 등차 수열이란 무엇이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에서 즉 초항에서 일정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초항에서 일정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다. 자, 일정한 수만큼씩 더해가는 수열이다. 또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초항에서 일정 수를 더해가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또는 일정한 수만큼씩 더해가는 수열이다. 또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는 것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공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일정수만큼씩 더해간다. 그 일정수를 우리는 공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 다음에 n째 항. 뭐 다시 얘기하면은 자, 제1항, 제2항, 제3항, 제 n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째 항을 선생님이 A라고 뒀다면 두 번째 항은 일정한 수만큼씩 더해간다. 그 수가 뭐라고요? 공차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공차를 D라는 문자를 써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째 항, 초항에서 일정 수만큼씩 더한 게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일정 수만큼 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또 일정 수만큼씩 더하면 A 플러스 2D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D만큼씩 더해갑니다. 공차 D만큼씩 더해갑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나타내면 첫째 항에 얘가 세 번째 항일 때 2D고 두 번째 항일 때 D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N-1D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N번째 항을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번째 항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1에다가 D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DN이 되겠죠. DN. 그 다음에 첫째 항 빼기 공차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일반항을 위의 식과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났다. 자,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뭐예요? 1차식.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자, n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n의 개수 있죠. n의 개수. 자, 이 n의 개수가 항상 공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됐을 때 n의 개수는 항상 공차를 의미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공차라는 용어 배웠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 놓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등차 중항
그리고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중항 있죠,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란 뭐냐면은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입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등차 수열이란 선생님이 차가 일정한 수열. 자, 그래서 차가 일정하니까 자, B에서 어떤 항에서 바로 앞항을 뺀 거. 자, 차죠, 차. B에서 A를 뺀 게 차. 그 다음에 C에서 B를 뺀 것도 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가 일정하다. 일정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B는 A 플러스 C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양 끝에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됐나요? 자,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가운데 항은 양 끝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됩니다. 등차 중항. 자, 가운데 항은 양 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등차 중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보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있는데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 이와 같은 세수를 이와 같이 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아주 편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 풀 때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렇게 A-D, A 플러스 D 세수를 이렇게 놓고 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수를 이와 같이 놓고 풀 때는 계산이 그만큼 뭐라고요? 편리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중항과 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조화수열인데요. 조화수열은 뭐 이지유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화수열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조화수열이란 어떤 수열이냐 하면은 각 항의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되면 각 항을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되면 조화수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14분의 1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역수를 취하면 2,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4 이렇게 가겠죠? 됐나요? 자,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죠. 그죠? 자, 역수를 취해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됐다. 그럼 뭐예요? 얘가 조화수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등차 수열,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역수를 취하면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조화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차 수열과 그 다음에 조화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차가 2고 제 7항이 5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초항이 13이면서 제 9항이 17이 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갈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 자, 공차가 2고 제7항이 5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일단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첫 장에다가 n-1 공차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공차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구만 구하면 돼요?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제7항이 5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n에다가 7을 갖다가 넣죠. 그죠? 자, 7을 갖다가 넣으면 a 플러스 6d는 5 이렇게 하나 쓰겠죠. 자, a 플러스 6d는 5. 근데 뭐야? 공차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첫째 항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자, 첫째 항이 그래서 바로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항 마이너스 7을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그 마이너스 7 대입하고 공차 2를 대입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자,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2n 마이너스 9인 일반항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항이 13, 제9항이 17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자, 마찬가지죠. 일반항 먼저 적어 놓고요. 첫째 항, 이번에는 첫째 항 얘가 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차를 구해야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9항이 17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n에다가 9를 갖다가 넣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8d는 1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첫째 항이 13이잖아요. 그쵸? 자, 13 넘겨서 17에서 13을 빼면 4가 되고요. 공차 d는 어떻게 해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첫째 항이 아니고 공차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타가 났네요. 자, 공차 d예요. 공차 d. 자, d가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첫째 항 13, 공차가 2분의 1. 자, 그래서 대입하면 자, 대입하면 13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2분의 1n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3 해버리면 자, 일반항은 2분의 1n 더하기 2분의 25라는 일반항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됐죠?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조화수열이네요. 3, 1, 5분의 3, 7분의 3. 자, 땡땡땡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조화수열은 뭐라고요?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가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역수를 취해봤습니다. 자, 역수를 취해봤더니 3분의 1, 3분의 5, 3분의 7, an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an분의 1이라고 둔 겁니다. 얘가 an이니까 역수 취해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에서 1이 됐으니까 얼마를 더해서 1이 되는 건가요? 3분의 2를 더했겠죠. 자, 그래서 공차가 3분의 2고 첫째 항이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됐다. 자,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분의 1은 첫째 항 더하기 n-1에다가 공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2n에다가 계산을 하면 3분의 2n-3분의 1이 되죠. 자, 그리고 얘를 통분하면 3분의 2n-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이제 본론인 an을 구하면 다시 역수를 취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an은 2n-1분의 3이다. 라는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2번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항이 23이래요. 그 다음에 제7항이 44랍니다. 자, 그랬을 때 등차 수열 일반항 an에 대해서 156원 몇 번째 항인가 물어봤고요. 자, 항의 값이 200보다 커지는 것은 제 몇 항인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갈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넷째 항이 13, 일곱 번째 항이 44.
이렇게 항의 값들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여기다가 자 4를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7을 갖다가 넣습니다. 자 4를 갖다 넣으면 a 플러스 3d는 23, 7을 갖다가 넣으면 a 플러스 6d는 44 이렇게 되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두 방정식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면 첫째 항과 공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차가 7이고 첫째 항이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대입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자 7n-5가 되고요. 이 7n-5가 어떻게 해요? 156이 되는 이 n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n을 구하면 n은 자 2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56은 23번째 항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 자, 우리가 아까 일반항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 일반항이 200보다 커지는 n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 7n-5가 200보다 커지는 n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5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7로 나눴을 때 값은 대략 29.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n은 어떻다? 자, 30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 자,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의 합이 12, 곱이 28이 될 때에 그 세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뭘 이용한다? 자, 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렇게 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수가 다음과 같으니까 이 세수의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더한 것이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한 것이 28이라고 했으니까 곱한 거 2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얘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3a는 12, a는 4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4를 갖다가 대입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전개 4로 나누고요. 7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16-d제곱은 7이 됩니다. 됐죠? 16-d제곱은 7.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차를 구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갖다가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 자, 플러스 3을 갖다가 넣으면 4 빼기 3, 4, 4 더하기 3. 됐죠? 1, 4, 7. 자,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면 4 플러스 3, 4, 4 마이너스 3. 1, 4, 7.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 자, 세수는 1하고 4하고 7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요. 뭘 이용하냐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검토를 해봅시다. 자,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세수를 이렇게 ABC라고 놓고, 자,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 2배 한 것은 양 끝값을 더한 거하고 같다. 됐죠? 자, 이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수가 ABC니까 세수의 합은 12니까 12 만들어 놓고, 곱은 또 28이니까 또 곱도 만들어 놨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A 더하기 C가 연녀석하고 연녀석 더했을 때 얘가 2B잖아요. 그럼 2B에다가 B를 더하면 3B가 되고, B는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B는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 약분하면 7. AC는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됐습니까? 자, B는 4.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C는 4니까 A 플러스 C는 8이라는 거 알았고, AC는 7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도 있지만 당장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1 곱하기 7, 1 더하기 7. 그쵸? 자, 그래서
A, B, C를 다 찾았네요. 1, 4, 7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어떤 건지 배웠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리고 조화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념을 탄탄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